미국에서 한국의 핵 무장론 주장이 점차 힘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향력이 약화하더라도 한국은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주 목적인데,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의견들에 우리가 일희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 행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나 국방부에서 핵 무장론이 나오면 미국은 압박의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사일 지침입니다. 미 행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나오는 이런 주장들에 한국 정부가 반응한다 해도 미국을 존중하는 것으로 미국은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행정부에서 정책과 명령으로 결정된 것과 의회의 법안으로 명시된 것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반 의견이 한국이 원하는 것과 같다 해서 이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희망고문이 시작됩니다. 희망고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될 듯 말 듯, 해줄 듯 말 듯, 곧 된다, 저것만 되면 다 해결된다는 희망고문. 희망고문은 도박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죠. 도박이나 폭력을 당하는 자체의 위험성을 잊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심리라고 합니다. 도박이나 폭력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희망고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고문을 받다 보면 하나둘 내 것을 상대에게 내주고 있음을 외교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희망고문의 기준은 상대가 아닌 나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상대가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외면하진 않겠지. 약속을 받지 않았는데 나를 중심으로 약속한 듯 자꾸만 정의하는 것이 희망고문입니다. 희망고문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자각하지 못합니다. 검토해보겠다를 해주겠다로 듣게 되고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을 함께 하겠다는 말로 단정짓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교도 일반 사교도 몹시 힘들어집니다. 종전선언에 지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고 다만 공개적으로 다루고 싶진 않다. 백악관 안보부 장관 설리번의 이 메시지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발언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의견을 미국이 진지하게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공개적 거론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 정도 발언하면 한국에서 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 안보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거론합니다. 미국에서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론화 자체를 막으며 불쾌했던 이전과 달리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서로 논의하는 자체만으로도 미국이 해보지 않은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밥 한번 먹자는 인사말처럼 형식적인 발언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은 최대 당사자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동안 주변국들로부터 당사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했는데 미국이 인정하는 수준 이상의 발언을 못하다 보니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심지어 북한까지도 한국을 당사자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육자회담이 결렬된 뒤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한국은 의견을 내지도 않았고 육자회담을 이어가자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에서 육자회담을 지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한국이 관여하면 안 되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 일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처럼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안보라 불렀습니다.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 그대로 미국은 주변국입니다.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명백하게 주변국입니다. 언제든 적당한 선에서 중국과 일본과 합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만 보장받으면 그만인 나라입니다. 아직도 국내에는 미국과 일본과 한몸처럼 인식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본인식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의견이 다르면 양보해야 한다. 협상도 아니고 양보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당연한 듯 퍼져 있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표현 하나를 들자면 미중 무역 갈등에서 미중을 대하는 균형 외교를 국내에서 박쥐 외교라면서 비하하고 조만간 미국과 일본에서 뭔가 잃을 것처럼 걱정합니다. 안보 환경이 급격히 나빠질 것처럼 전전긍긍합니다. 2021년 그들의 시각이 완전히 틀렸음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도 그 불안을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에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한국도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쉽게 입에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전쟁을 준비하고 무엇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군대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엔 군대가 있고 세계 6위라 불립니다. 이 자체가 준비된 모습입니다. 단지 공산당이어서 일당 독재국가에서 적대하는 것이 진리인 듯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미국과 일본이 강경한 모습을 보이니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참전은 동맹을 대하는 성의 표시 정도로 보고 있지만 그 성의 표시하자는 작은 움직임 하나에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선 자세한 설명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병력이 아니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세상인데 말이죠. 대만을 중국이 위협하고 미국이 중국 침공을 연일 발언한다 하여 우리나라가 비상 전시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나요? 종전선언을 두고 남북미가 각자 셈법이 다르고 북한 주장에 미국이 발끈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에 선전포고라도 해야 하나요? 외교의 기본은 서로 같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만나고 지지고 복구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외교입니다. 미국과는 방법과 목적이 다르지만 영내 안정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북한과는 전쟁을 피하면서 언젠가는 통일해야 한다는 공통분모가 있고 전혀 다른 주장이 존재합니다. 전쟁과 파국이 목적이라면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제공격 날리는 쪽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북한을 도울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에도 먼저 주먹을 날려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다면 전쟁과 파국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대화라고 하고 만남 또는 협상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대만 문제가 요즘 뜨겁습니다. 대만 총통의 미군 주둔 발언은 불난집에 기름 붓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미국이 병사훈련과 장교들의 지휘훈련을 위해 대만에 주둔한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194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한미군과 같은 전투 병력은 없지만 교관이라 불리는 미군이 군사교육을 위해 존재합니다. 미국은 대만군을 정예로 육성한다며 지원하고 있고 미중 수교 이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도 안 한 척 미중 두 나라는 묵시적인 선을 긋고 서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대만 총통이 밝히자 중국이 즉각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비공개 일대와 공개되었을 때가 미국과 중국 입장에선 전혀 다릅니다. 두 나라 모두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집니다. 강경 발언을 안 할 수도 없는 중국과 변명하거나 답변하기도 모호한 것이 미국입니다. 대만은 혹시나 모를 미국의 발빼기 작전을 우려해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지만 대만 총통이 노리는 것은 자주국방일까요?
미국의 대규모 군대가 대만에 주둔하는 것일까요? 위기를 극대화하면서 반중 감정이 끌어올려지면 그것을 이용해 국내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마도 지금 바라고 있는 목적일 것입니다. 실제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은 중국이 베트남이나 인도를 치는 것보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예에서 보면 베트남을 침공하겠다는 중국을 미국이 물밑에서 양해해 준 것처럼 대만을 치겠다는 중국을 양해해 주지 않는다면 미국과 일전을 불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미국, 일본, 호주, 영국과 확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독립국가로 사실상 인정받는 일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면 용이 난다는 신호를 주게 되니 모든 대만 사안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접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내보이며 미중 갈등에서 유용한 카드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과 다른 것이 눈에 보이는데 대만이 중국의 일방적 약점이었던 이전과 달리 미국에 강경하게 정책을 전환한 뒤부터 미국에 반드시 유용한 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의시한 어떤 나라들도 다른 나라를 위해 일방적 희생을 감수하지 않지만 상당히 교묘한 방법으로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알 때 그 요구는 의지하는 크기에 비례합니다. 한반도 상황에서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해 보이면 매달리다시피 지켜달라고 징징대는 모습을 보이면 투자나 지원으로 보이는 모습까지 하면서 외세는 열심히 지켜줍니다. 외세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지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익이 항상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이익이 보이면 외세는 당연히 그것을 선택합니다. 한민족의 희생을 당연한 듯 요구하며 이념이든 경제든 전쟁이든 명분을 내세우며 베푸는 모양을 만들고 외세는 제 이익을 지킵니다. 세계 군사강국이며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외세의 희생을 요구하며 지켜달라 하는 그런 얼빠진 짓을 더 해선 안 되겠죠.